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열역학을 시작할 텐데요. 처음에 열하고 온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열역학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그냥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은 흔히 역학이라고 합니다. 힘과 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체의 시간에 따른 흐름,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유추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했다면은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물리학 이렇게 되는데 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역학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고전역학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되는데요. 단순합니다. 요거는 입자가 한 개예요. 무조건 한 개다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이거는 입자가 많아요. 당연히 얘가 어렵겠죠. 하나도 어려운데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결정론이라 그래서 얘에 관한 방정식을 찾으면은 그거를 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가 유추가 가능하고요. 결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통계역학은 확률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개수가 많기 때문에 99개는 이렇게 가도 하나는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략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요런 거를 주로 거시세계, 우리가 흔히 있는 이렇게 큰 세계에서 보는데, 이거는 거시세계도 볼 수 있지만 미시세계도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수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로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브릿지,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열역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전역학적인 방법을 취하되 입자가 여러 개고, 그래서 약간의 이 용어들을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역학에서는 우리가 뭘 얘기를 하죠?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역학에서는요, 압력이라는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역학에서는 변이가 있죠, 변이. 이게 변이거든요. 이게 힘이고. 그러면은 역학에서는 변이면 열역학에서는 부피입니다. 뭔가 좀 달라요. 그리고 역학에서는 에너지 있죠, 에너지. 에너지를 열역학에서는 온도라는 걸로 나타냅니다. 좀 다르죠, 뭔가가.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학에서는 보통 질량, 물질이 가진 고유한 양을 따지는데 열역학에서는 몰의 개수, 개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개수.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다르지만, 다루는 물리량은 다르지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매칭이 돼서 고전역학적인 분석도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게 바로 열역학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길었는데요. 그럼 보실까요? 일단 열부터 보죠. 열. 그럼 열이 뭐냐는 거죠. 열은 이제 입자들의 전체 운동 에너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런 그림이 있다고 쳐보세요. 얘가 날아간다고 쳐보세요. 그럼 전체 질량은 얼마죠? 라지 m이죠. 근데 이 안을 자세히 보면은 요 안에는 많은 입자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은 입자들도 뭐 이렇게 가고 있겠죠. 뭐 실질적으로 이쪽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뭐 진동을 하고 있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얘들의 질량은 20m이죠.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면 라지 m이 되는 거고요. 또 어쨌든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만약에 정지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날아가다가 정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입자들도 정지하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은 정지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진동할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요렇다면은 여기서는 0이 아닌데 여기서는 요건 0이지만 얘들의 속도는 0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움직이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리량이 존재한다면은 그 물리량들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에너지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자들로 보면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뭘로 정의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뭐 한 거예요? 전체를 합친 거예요. 전체를 합쳐서 나타낸 양이 바로 뭐예요? 열인 겁니다. 그래서 열은 에너지고 어떤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예요. 누구의? 입자들의. 그것들을 전체 다 모은 에너지가 바로 열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죠? 단위는 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열이 에너지인지를 몰라서 칼로리라는 단위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1칼로리가 4.2줄 정도 된다는 거를 이제 환산한 사람이 독일의 마이어라는 의사가 이거를 찾은 건데요. 그 사람이 이제 발표했을 때 물리학자들이 안 믿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헬름홀츠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이제 물리학자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뭐 아무튼 뭐 열은 뭐라고요? 에너지라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입자들의 전체 운동 에너지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구하기 어려워요. 구하기가 어렵다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보다는 우리 눈에 실생활에 자주 보였던 건 뭐예요? 열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열량이 뭐냐? 열량은 Q로 쓰는데 그냥 열량을 그냥 칼로리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물리에서는 퀀터티 퀀터티 오브 히트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Q라고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Q라고 씁니다. 이게 열량인데 열량은 뭐냐면은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뭔가가 이동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우리는 열량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이동을 할까요? 보시면은 이러한 경계면이 있다면은
여기가 온도가 높은 거를 하이 템퍼리처라고 할게요. 높은 온도. 그러면은 여기는 뭐죠? 뭐 낮은 온도라고 하면은 여기 있던 입자들이 있거든요. 이 입자들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들의 운동 에너지는 어떤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경과되면은 둘의 온도가 같아져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평형 온도라고 합니다. 평형 온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평형이 되려면은 뭔가가 이동해야 되는데 그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구하기가 쉬워요. 얘보다 구하기 쉽기 때문에 열량이라는 걸 쓰고 단위는 뭐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단위는 칼로리였어요. 근데 마이어라는 의사가 에너지라는 걸 밝혔죠. 열 에너지는 열량이다. 그래서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잘 아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런 입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제 알아야 돼요? 온도를 알아야 됩니다. 템퍼리처죠. 이렇게 되죠. 온도는 뭐냐면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아닌데 에너지에 비례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고온 물체들의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커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저온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던가 속도가 느린다던가 같은 입자라고 했을 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고온, 얘가 움직임이 느리니까 저온이 되는 거죠. 그거에 그러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운동 에너지인데 그거의 무슨 값이에요? 평균 값입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정도가 바로 온도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의 단위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섭씨, 셀시우스 온도, 그 다음에 화씨, 파렌하이트 온도. 근데 우리는 보통 섭씨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온도가 있었죠. 그래서 켈빈은 어떻게 구하죠? 섭씨에다가 273을 더하시고요. 연력학에서는 주로 켈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히 열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켈빈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게 왜 평균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보일의 법칙을 배우고 샤를의 법칙을 배웁니다. 기체에 관련된 온도, 압력, 부피에 관련된 법칙들이죠. 그래서 그걸 합한 공식이 이렇게 돼요. PV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P가 뭐죠? 압력이죠. 얘는 부피입니다. 얘는 온도죠. 뭐 이런 식인데 저는 항상 비례식보다는 방정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PV는 이제 뭐에 비례하는지를 이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찾았는데 입자의 개수에 비례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온도에다 개수만 곱하면은 PV가 되는 건 아니고요. 비례상수가 필요합니다. 그 비례상수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K가 오고 이게 바로 볼츠만 상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연력학에서는 질량 대신에 개수를 쓰는데 그때 몰수라는 걸 쓴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런데 몰수에는 아보가드로 숫자를 개수로 나눈 거죠. 예. 아보가드로 수는 6.0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10의 23승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N0를, 즉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PV는 N0, N0K, T가 돼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가 되죠? 이거는 몰수입니다. 몰수가 되고요. 이게 뭐죠? 뭔진 모르는데 어쨌든 일정합니다. 볼츠만 상수 일정하고 아보가드로 수 일정하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돼요. 따라서 PV는 nRT라고 하는 새로운 식을 쓰고 이 R이 뭐예요? 볼샤를 법칙 자체가 기체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기체 보편 상수라고 합니다. 기체 보편 상수라고 해요. 예,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자체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물리에서도 쓰고 화학에서도 쓰는데요. 제가 주목할 거는 여기입니다. PV. 여기를 보시죠. P는 뭐죠? 압력은 단면적 곱하기 힘입니다. 부피는 뭐죠?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어떤 변이라고 보세요.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PV는 뭐 이런 식으로 되죠. FS인데 뭐랑 비슷한 양이 되죠? 1하고 비슷한 양이 되죠. 1은 뭘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쪽은 뭐랑 비슷한 양이에요? 운동 에너지랑 비슷하고요. nRT라고 보면은 그럼 뭐죠? 온도는 뭐예요? nR분의 운동 에너지죠. 뭐죠? 운동 에너지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개수로 나누면 무슨 값이 되죠? 평균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는 평균 값이라는 거죠.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이게 없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바로.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아니고 운동 에너지랑 비례한 양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왜 일기예보는 온도로 나타내냐는 거죠. 열로 나타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의 날씨는 뭐 400켈빈입니다. 400줄입니다. 뭐 500칼로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몇 도입니다, 몇 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온도가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평균값이기 때문에요. 왜 평균이 편한지를 봅시다. 다시 여기로 와보세요. 얘가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평형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돼요. 얘네가 충돌이 되면서 비슷해집니다. 시간이 경과된다는 거는 입자들이 이 안에서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입자들이 움직임이 비슷해져요. 충돌이 계속 이 접경 지역에서 안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평형 온도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온도축이고 여기가 경과 시간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 요렇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는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다시 그릴까요? 네, 이렇게 돼서 여기를 다시 그릴게요. TH 그 다음에 TL.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평형 되는 시간입니다. 열평형이 되는.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이퀄리브리엄이라 그래서요, 평형이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평형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량하고 온도는 이런 관계인데 온도가 더 편하다. 왜?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량 보존 법칙은 고립계에서 감소한 고온 물체의 열량은 증가한 저온 물체의 열량과 같다. 이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었죠? 보존 법칙은 시간에 무관하다 그랬었죠? 시간에 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어떤 개가 있다고 쳐보시고 그 개에는 전체 열 에너지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거는 거기 안엔 두 물체가 있습니다. 고온 물체가 있고 저온 물체가 있습니다. 그걸 합한 게 전체 열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이 개가 고립계라면은 우리가 고립계는 뭐라 그랬었죠? 델타 E가 0이고 델타 N이 0이라 그랬었죠.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에너지 교환도 안 하고요. 에너지 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 교환도 안 합니다. 외부랑 차단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경과됐다는 거는 뭐가 붙는 거죠? 델타라는 양이 붙습니다. 여기는 각각 붙겠죠? 여기도 붙을 겁니다. 그런데 고립계이기 때문에 에너지 교환이 없어요. 에너지 교환이 없다는 거는 전체 그 개의 열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델타 Q 고온 물체가 잃은 그러한 열량은 저온 물체가 얻은 열량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얘는 증가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붙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열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상태로 되는 거예요? 이런 평형 상태가 돼서 온도가 같아져서 아까 뭐였었죠? 온도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과 열량과 온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이상기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